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 가설, 추리,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가라사대 60번. 제가 지금, 자, 요 리스트 꽤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 자, 홍구경. 어떻게 보면 이 홍구경하고 관련된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구경. 홍구경하고 비슷한 인물. 정확히 말하면 그 화신이죠. 그리고 이제 이 화신하고 또 일맥하는 이제 홍구경 다음 타자가 바로 정약용이죠. 정약용. 물론 이제 이게 정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큰 흐름의 맥락상 건용제와 화신, 정조와 홍구경, 정조와 정약용.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그 호모.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에도 막부 역사에서의 군신과 그 밑에 이제 수호하는 그 경호무사하고 등장하는 것들. 또 그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로마 군대에서의 이 그 남성과의 그 호모성, 그 호모 이야기로 키워드를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하고 좀 관련돼 있으면서 지금 그 이 경제의 흐름, 자본의 흐름, 1800년대 자본의 흐름, 1800년대. 이 자본의 흐름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는가를 오리지널 무대에서 그 당시에 1700년대 말 1800년대에 가장 혁신이 되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증기기관, 즉 그리고 철도죠. 그리고 그게 미국의 영역에 관련됐고 또 경제와 전쟁과 관련된 그 흐름의 맥락에 대한 가설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이 리스트들 중에서 정확히 매칭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 흐름의 맥락들로 추론을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보여주면서 또 이 접근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가불기가 걸리고 어떤 논조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하지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2024년 말 2025년 또 이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두어야 되는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왜 애매하냐면 금성산 가라사대가 아니죠. 금성산 이야기가 이게 정치적인 색깔을 띌 영역도 아닙니다. 뭐 여당, 야당, 제3당 뭐 이런 이야기로 어떤 구심체를 만들어서 으쌰으쌰 하는 그런 놀이터가 될 수도 없는 거고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관점에 치우쳐서 민족 또는 공화국 시대의 이 세트에서 강요되는 민족주의적 역사, 막 봉건제를 신봉하고 이 세트에 이식된 기록의 단편만 또는 이게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로컬에서 생산된 자체적 의식의 방향성, 뭐 당군 숭배가 됐건 환인, 기타 등등으로 지향점을 들 수가 없다. 역사도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이고,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종교적으로 이 우매한 대중론에 입각해서 천국지옥, 뭐 불교, 또는 뭐 알라, 또는 기타 사이비적인 색깔을 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역사와 종교와 정치를 또는 음모론적 가치를 뛰어넘은 음모 정치는 어떻게 정치적인 거나 음모론적인 거는 양면으로 같이 가는 거고 이제 문화적인 것까지 나중에는 이해를 가야 되죠. 근데 이 문화적인 것까지 접근하는 것들은 이 대중 드라마,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기타 등등 또는 그 생활 양식들 이렇게 또 나중에 가지만 이제 정확히 한 4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정리하자면 당연히 역사적인 면, 종교적인 면, 또는 정치적인 음모론 포함 면, 또 문화적인 면. 이제 이 문화가 현실 정치의 어떤 또 대중문화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프로파간다고. 이거 왜 문화가 중요하냐면 이 이제 문화 사회가 되겠죠. 문화 사회적인 게 되고 이 문화 속에 앞으로 등장하는 게 언제나 말하는 AI 플러스 그 4차원 이미지 4차원이 아니라 그 4차원 공간 그러니까 즉 인터넷 속에 기반으로 둔 그 메타버스적인 그 장난질 이제 이런 장난질이 앞으로 나올 것들이 화성에 관련된 것들 또는 UFO에 관련된 것들 또 기타 등등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성생산의 이야기의 목적 여러분들에게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시간과 공간을 시간의 개념, 뭐 1000년, 10,000년 이 개념을 뛰어넘은 공간의 개념, 뒤틀려진 공간, 기록이 이식된, 팽창된 또는 여러분의 의식도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시간과 공간의 의식의 올바른 자아의 상태, 즉 쇠뇌에서 벗어난 상태. 하지만 이게 그 지식, 뭐 지혜, 어떤 이런 그 인간의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올바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냥 세뇌를 벗어났다고 해서 그냥 멍청이가 돼서 있는 상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라는 거는 여러 가지 공부가 있겠죠. 기술적인 공부, 지식적인 공부, 지혜적인 공부 또는 단순한 뭐 예술적, 한자적, 그림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의 본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과 반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정반에 어느 것을 두느냐에 문제가 없고 아까 말했던 역사, 정치, 종교, 뭐 예술 이런 것들이 반을 가지는 게 올바른 게 여기가 저 네 곳에 왜곡되어지고 그 변형된 그 세뇌 형태의 기록을 게 갇히지 않는 상태. 여기서 탈출하는 거죠. 뭐 세뇌 탈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은 여러분들 머리의 의식 상태가 그 중심론 또는 탐론 어떻게 말하면 황제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뛰어넘은 의식의 상태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를 저런 분야에 갇혀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낄 때 저 답답한 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거꾸로 느꼈을 때 여러분 머리가 좋아진 상태입니다. 아무튼 금성이 사이된 가라사대가 이야기가 어떤 목적을 두어야 되냐. 이게 그러니까
이 대중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듣는 분들은 반드시 얻어가는 게 있다. 그 얻어가는 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자신 속에 의식이 있다. 그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이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이야기에 저번 편 광저우, 휴스턴,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지금 모든 공간적인 가설을 대입시킬 때 굉장히 좀 좁혀진 위치성은 이미 시즌 1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광저우, 휴스턴, 천생오태사. 자, 5자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5자. 휴스턴도 오양성이고 광저우 즉 그리고 오병갑. 이걸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저우 이야기했고, 자, 5자. 어떻게 보면 5자 시리즈를 나중에 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5자 시리즈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라. 5자. 자, 거기에 많이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이 바로 이 한반도사에서 천생오태사입니다. 이 천생오태사를 여러 번 이거 등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빈체제 5국가. 이거 앞에 사건이 우리가 홍경대난으로 이식되어져 있던 나폴레옹 전쟁이 되죠.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이 되는 거고, 이 나폴레옹 전쟁에 끼어 나온 애들이 바로 자본적으로 로스차일드가 되는 거고, 나폴레옹 전쟁이죠. 쟁자는 여기로 가야 되죠. 빈체제 5개 국가가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천생오태사가 등장하는 게 결국은 세도가문 또는 세도정치 이렇게 등장하지만 이 앞에 등장하는 게 한반도 기록에서는 홍경래난이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적으로 이식된 기록 자체가 오리지널이라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한 면을 보시면 안 된다. 일단은 절대성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분해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게 세도정치로 넘어간다. 빈체제 5개 국가, 유럽의 빈체제. 이제 이 과도기에서 이전의 사건이 바로 1776 미국 독립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물려 있다. 그리고 이 가장 미스테리한 동부 13도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5자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천생오태사 빈체제 5개 국가, 이거를 5개 국가의 뒷심이 되는 것을 로스차일드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로스차일드 5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등장하는 게 바로 오병갑. 자, 비슷하게 등장하죠. 오병갑이가 등장합니다. 오병갑.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양성. 자, 오양성은 오병갑이가 이거를 다 두껍게 오양성이 등장하는 거고, 여기에 바로 13이 등장합니다. 13이라는 것은 13이란 거는 (13개의) 공장, 광주에 있는, 광주에 있다고 하죠. 이제 그러면 이 광주에 13개 공장이 있었겠느냐? 이것도 당연히 이식되었겠죠. 그러면 이 이식이 되어진 13개의 공장이나 팩토리라는 이 개념은 결국 오리지널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13개의 공장, 광저우 공장. 청나라 시대 1684개부터 1856까지 광저우, 광동, 남서쪽 진주광을 따라 위치한 동네.
진주광. 오늘날 광저우 이제 나오고 이 창고와 매장은 1757년, 1842년 서양 중국 간의 대부분의 무역의 주요하고 유일한 합법적 장소였다. 아편 전쟁 중에 1차 1841년, 2차 1856년 발발하여 화재로 파괴되었습니다. 1842년 난징조에 따라 조양 항구가 개항되고 광저우 체제가 종식되자 이 공장들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2차 아편 전쟁 이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파들이 있는 겁니다. 불을 불나서 사라졌다. 여기는 13개 공장이 있었고 13개 국가하고 관련되어 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 스토리가 이 실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휴스턴이라고 해서 휴스턴이 이제 광저우다. 그러면 이 휴스턴에 13개의 공장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3개 공장이 이쪽에 있었겠다. 물론 지금 중국 광주에 당연히 없죠. 이거는 있었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오리지널 실제 이 오리지널은 어디서 왔는가는 당연히 이 동부 13도 이야기가 광저우 13개 공장으로 중국 청나라 때 무역을 했다라고 축소된 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부대에서 13개 공장을 근거를 찾게 되면 결국은 이 동부 13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체가 지금 동부 13도 자체가 광저우냐 그 말이 아니고 이 한반도가 아니고 극동아시아의 중국의 13개 팩토리 공장이 광저우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무역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스토리 자체의 오리지널 근거의 실체는 동부 13도 이야기가 광저우로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설로. 자, 그러면 그리고 이 13개 공장 동부 13도가 누누이 말하는 한반도에서는 13도제로 잠깐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동부 13도. 그리고 이거에 반한 게 23부제, 26부제. 중국의 23성하고 연관된다. 이건 수없이 많이 했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 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벨 프랑스. 뉴벨 프랑스 하면 등장하는 지도 중에 하나죠. 이제 이게 동부 13도 근처로 해서 플로리다로 해서 이제 플로리다 영역으로 나오는 거고 이게 미시시피강 밑에 거의 뉴올린즈 가깝게 뭐 가 있는 이 지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벨 프랑스. 이 누벨 프랑스, 뉴 프랑스라고 하죠. 누벨 프랑스. 이게 바로 아시아판의 청나라로 청나라로 이식된 실체라는 겁니다. 뉴 프랑스. 그러니까 이게 누벨 프랑스의 실체가 원래는 청나라다. 그리고 이제 이게 축소화된 게 유럽판의 프랑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빈 체제 또는 미국의 탄생. 자,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가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인디언의 전쟁. 그래서 이제 누벨 프랑스가 이 뉴올린즈 또는 미국 서부 기타 등등 이렇게 광대한 영토. 자, 이 영토를 먹게 된다. 이게 무엇이냐? 그 건융제 때 십전무공이라는 건융제 때 지금의 중국의 영토로 확장되어진 그 이야기입니다. 십전무공. 십전무공. 십전무공.
십전무공, 18세기 중후반 청나라의 공군대가 단행한 일련의 군사적 작전을 의미한다. 십전무공 중 여차여차해서 지금의 이렇게 중국 지도를 완성했다라는 십전무공. 건용제 이야기에 보면 즉위와 개혁, 십전무공 1747년부터 대금천 시작해서 버마, 대만, 베트남, 네팔, 팔기군, 남송, 악비, 후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전쟁에서 영토를 넓혔다. 백마를 조공받는 자 이런 이야기들. 자, 뭐 히말라야 산맥 카르만두 계곡까지 압박하여 십전무공기 자기를 십전 노인이라고 스스로 청하여 강남을 순행하였다. 강남수 이게 원명원 즉 이제 또 이제 건융제 때 약간 이렇게 지금 누벨 프랑스적인 건축 양식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는 또 따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선교사 이야기들 카르스텔로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바로크 양식으로 로코코 양식으로 본따 지었다. 즉 이 청나라는 역으로 베르사유 궁전, 바로크 로코코 양식 그런 시대였다. 그 시대의 오리지널 무대가 결국은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카톨릭, 순치제, 아담 폰 샤벨, 흠청감, 천문학과 지리학, 프랑스식으로 프랑스 선교사가 와서 여러 개의 황실 정원을 프랑스식으로 꾸며주고 손자병국과 같은 중국 유명한 고서적도 공유제가 지은 시 등을 프랑스어로 번역하기 출발했다. 즉 그래서 프랑스하고 굉장히 밀접도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융제 때 영토가 넓어진 게 지금 이 뉴 프랑스 이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영역. 자, 이 영역. 자, 이렇게 십전무공을 해서 넓혀졌고 그 십전무공의 결과로 1800년대에 등장하는 게 이 철도가 되는 거고 이 철도라는 것은 영국이 역사적으로 타이틀을 가져간 거고 그 170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1700년대에 이미 진행되어지지 않겠느냐. 역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꾸 건융제 시대 때 그냥 아시아판에서는 말 타고 그냥 전쟁한 걸로 막 되겠지만 실제 1800년대 철도 역사를 완성했던 더 원시적인 버전은 1700년대에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 자, 그래서 다시 이게 쉽고 간단하지만 자, 그러면 천생호태사 로스차일드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의 흐름입니다, 지금. 천생호태사 로스차일드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록펠러가 등장하죠. 록펠러. 자, 록펠러는 이제 록펠러도 결국은 철도, 석유주. 그러면 이제 이 로스차일드, 록펠러 이전에 바로 미국을 주름 잡았던 게 바로 위에 나오는 오병감의 양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던 부분 바로 존 머레이 포브스 존 케리의 이제 그 가문에 존 머레이 포브스 되고 러셀 앤 컴퍼니가 등장한다. 기와양행으로 이야기가 되는 기와양행. 이게 기와양행 맞죠? 기와양행. 러셀 앤 컴퍼니. 러셀 앤 컴퍼니입니까? 컴퍼니 기와양행으로 미국에 투자되었다. 철도 선박 그 당시에
1700년대, 1800년대 가장 혁신적인 사업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우주 사업에서 우주선 뭐 이제 이렇게 TV쇼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쇼로 진행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지금은 거기 이제 이게 17, 18세기는 이 철도, 증기기관으로 해서 철도 산업화해서 선박, 증기기관의 배, 선박 사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의 철도 선박하고 관련돼 있다. 이 자본의 흐름상. 그리고 이게 기와양의 러셀 앤 크로우, 영어로 써놓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검색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러셀 앤 컴퍼니가 등장하고 이게 미국의 철도, 선박, 기타 등등으로 비즈니스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5자로 가는 겁니다. 5자로 가지만 자본의 흐름상에서 러셀 앤 컴퍼니, 미국 철도, 오병갑, 양자, 자 양자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등장하는 거고 다섯 패밀리, 록펠러 철도, 석유 이제 미국의 그 1800년을 통관하면서 이제 그 대부호들이 등장하는 리스트 중에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록펠러가 1900년대를 장악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자, 천생오태사 이거 개념 중요하고 이야기했죠. 이제 이 부분에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건융제 이야기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이제 건융제다. 얘가 정조다. 뭐 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이 정조하고 비슷한 유럽사의 등장인물 중에 여러 인물들이 있는 거고. 일단 이 중국하고 정조 이제 가장 많이 비유한 게 우리가 이제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으로 미국사로만 하겠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올려놓고 자 그랬을 때 등장하는 인물 자 정조 건용제 밑에는 조지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 자 건용제 밑에 화신이 등장합니다. 화신 자 정조 밑에 홍구경 일단 홍구경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홍구경하고 가장 관련 있는 홍구경 즉 국가의 탄생하고 관련 있는 홍구경 잠시만 자 홍구경은 이제 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보신 거 기억들 하시면 됩니다. 그걸 같이 매칭 시키면 됩니다. 홍구경 언제나 말하지만 이름에도 의미가 있게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홍구경 국가의 탄생 정조 자 이게 이제 조지 워싱턴 미국 탄생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넘버링이 1776이죠. 그리고 화신 자 화신도 누누이 이야기하는 자 화신 그 호모 이야기 건융제와 사랑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 사람도 정확히 봐야 될 게 27세 1776년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호부의 부책임자로 호부시랑이 되고 32세에 1781년에 입분관인 호부상수로 젊은 나이에 초고속 승진을 하였다. 자, 1776 중요하고 자 이런 화신하고 거의 매칭이 되는 인물이 홍구경이죠.
뭐 홍국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니까. 자, 그랬을 때, 자, 홍국영.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무대에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 자, 지금의 누벨 프랑스의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왕 다음으로 2인자, 실질적인 권세, 실질적인 자본, 경제, 사회를 이끄는 위치가 됐다 이거죠.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본을 먹고 그 자본을 굴렸으면 무엇을 했겠느냐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꾸 한국 드라마, 중국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홍국영, 화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오리지널에서는 엄청난 자금, 엄청난 비즈니스, 그 당시 가장 혁신이 되는 기술을 독점했겠다고 역추적을 하셔야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동부 13도 이야기, 이 동부 13도하고 반이 되는 그 오병갑이가 했던 비즈니스 중에, 자, 철도 산업 하나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동부 쪽으로, 자, 이쪽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시카고의 서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가는 루트. 존 머리 포브스 누구의 돈을 받아서? 바로 오병갑의 양자의 돈을 받았어. 기와양행으로 장악했던 철도. 미시간 센트럴 로드가 이겁니다. 이거 미시간 센트럴 로드가. 그리고 벌링턴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 제가 창은 많이 띄워놨는데 꼭 이야기하다 보면 홍국영 이야기했고, 화신 13개 공장 이야기했고, 13개 공장 이야기했고요. 이야기 안 하고 와서 제가 지금 프랑스 이야기했고, 캔톤 시스템 홍사업, 이거는 또 하겠습니다. 이거는 홍사업. 홍은 18, 19세기 광동제도와의 서양 상인과 중국 상인이 중개자로 광저우에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거. 이 리스트. 자, 여기 리스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병감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감. 자, 오병감. 제가 이거 카페 지금 데이터는 지금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난해하지만 먼저 영상 보시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에서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버링턴 증기철도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버링턴 증기철도, 아메리카 퍼 컴퍼니, 또 이들이 이제 그 비버 무역, 또 그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하는 무역들이 실제적으로 명나라, 청나라 운하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오래 시즌 1부터 이야기했으니까. 자, 잠깐만 여기서 화신 오병갑. 자, 오병갑. 제가 화신하고 오병갑을 같이 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중하게 봐야 될 거. 자, 오병갑 13개 공장 1769년에 1843년입니다. 워홍의 우두머리. 그 아버지. 자. 자, 이제 하우관, 오병갑. 물론 이게 이제 영국적 기록에서는 데이터가 좀 적습니다. 이걸 거꾸로 또 한국치 데이터를 위키백과를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오병갑 광동 13행 주요 상인이자 이화행 창설자이며 지도자 중 한 명이다. 오병갑은 그 시대의 최고의 부자주로 한 명을 꽂힌다.
복건성, 천주부, 광주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오병갑의 아버지는 광동 13행의 한 상인인 반지승의 해계원이었고 1783년 오구경은 원순행으로 경연을 참여했으나 1792년 아들인 오병감인 오병군에 의해 업무를 물려줬고, 오병군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화행을 창립하였고, 오병군은 35세에 병사하여 이화행의 동생 오병감에게 계승하였다. 자, 회계원이었다.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병갑의 아버지는 오구경이었다. 오병갑의 아버지는 광동 13회 오구경이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을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자, 오구경. 자, 오구경. 무엇하고 비슷하죠? 안 봐도 보이죠, 여러분들. 자, 오구경이가 오병감의 아버지였다. 이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자의 흐름. 오병감의 아버지였다. 누가? 오구경이가. 자, 오구경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합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겨놓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자, 자, 130, 160. 자, 오국경. 물론 한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오국경. 자, 오구경이 오병감의 아버지였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 이어갈 겁니다. 아주 재밌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홍구경이가 있고, 홍구경이 물론 최고의 권력을 잡고, 자, 최고의 부자인 아버지가 오구경이었다. 하지만 이게 흐름적 맥락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왕의 남자, 왕의 가장 큰 파워를 진 인물, 화신, 홍구경. 그리고 최대의 부자가 된 오병감. 물론 이제 이게 신분이 정확히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세탁됐는가, 안 됐는가. 물론 한자적 기록으로 그 외국인하고 이게 매칭이 어떻게 연관되느냐. 1700년대, 1800년대 여기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미국 사람들도 한자 중국 이름을 가지고 되었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묘하게 복잡하게 이게 왜곡이 두세 번씩 되게 되면 그 실체는 접근할 수 없겠죠, 물론. 그래서 이 흐름의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엇? 1700년대, 1800년대 자본의 흐름. 그리고 그 자본이 무엇을 탄생시켰는가? 사상과 의식, 공화국의 형식의 또는 민중을 뭐 백년교대에 난 우리가 뭐 한자적 기록으로 그렇게 중국 드라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실제 역사에서의 백년교들은 누구였는가? 봉건제에 반하는 공화국의 탄생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게 재밌습니다. 홍구경, 오구경.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는 거고, 이 자본 흐름에 따라서 1700년대, 1800년대를 우리가 또 역추적을 하다 보면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이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화가 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부분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나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동부 13도 관련돼 있고 철도사업과 관련돼 있고 자, 실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연결의 무역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무대에서 진행되었다. 그래서 청나라의 오리지널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 유프랑스다. 이거는 간단한 그 지도적 비유지만 우리가 이제 자 1인자, 2인자. 자 우리가 건융제, 정조, 화신, 뭐 홍구역 이러기도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에 자본의 흐름으로 또 연결이 되어지는 이 맥락의 철도 산업이 즉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기술, 사상이 존재했던 곳이 실제적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 세트적 관점에서의 그 동양식의 갇혀있는 의식은 안 좋은 거다.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로 의식을 갖추는 아주 안 좋은 트릭이다. 하지만 연관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1776 기점으로 언제나 사고를 가야 된다. 아무튼 멤버십 후원 감사드리고 소화들 잘 하십시오.